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그 17개 시도와 중앙센터 18개 센터가 함께 뽑고 논의했던 그 결과를 중간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과제를 저희가 중앙센터에서 발주하면서 연구진과 함께 전국을 이제 순회하면서 나왔던 결과들을 요약 집계한 약간 중간 정도의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정의 결과를 부산 디지털대학교 최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미 교수님께서 제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진으로도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 연구의 책임을 맡고 계신데요. 사실 현장의 자원봉사센터 동료이기도 했었답니다. 네, 최유미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최유미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차 기본계획과 4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너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앙센터장님이 리콜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그러면 제가 리콜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만났던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발로 뛰어오고 계신지 이런 모습을 정말 생중계하듯이 만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광역 도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세션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지금은 4차까지 왔는데요. 국가기본계획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윤순호 처장님 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쓰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앞에 공연에서 울림이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울림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그죠? 어떻게 신발끈을 메고 함께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느꼈던 부분들 조금 담아서 중간 보고 겸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이라는 것은요. 2005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법에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에 근거하여서 실제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처음 1차, 2차 계획에서는요. 자원봉사에 대한 양적 성장이 주 목표였어요. 그리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요.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조금 담아보자 라고 해서 시민성이라는 건강한 시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시민성의 개념을 처음 담기 시작한 게 3차 기본계획이고요. 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경험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원봉사 부분도요. 어떤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뉴노멀이라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은 새로운 형태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짜자라고 해서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담고 싶었던 것은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자원봉사라는 부분에서 그 중간에 가장 가운데 센터라는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실행 주체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하면 중앙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행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진다. 그렇지만 실제로 연대협력과
현장에서 아마 우리 중앙센터장님은 축구 경기장의 필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을 하는 기관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정기관이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 외에 단체들은 활동 촉진이나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최를 하는 센터 협회라든지 이런 쪽은 활동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센터 협회는 특히나 그 센터의 권익 실현을 하는 그 지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이번 국가기본계획의 실행연구 광역과 도센터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체가 되어지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영상에서요, 이미 이 키워드들은 다 공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차 기본계획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형식이라는 부분이 조금 벗어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자원봉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치 확장이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조금 4차 기본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전체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지만 1영역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담겨 있고요. 국제 영역도 1영역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2영역은 조직과 인프라 그리고 연구라는 영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영역은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특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는 백지도화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담아내보자. 그것을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라는 표현도 썼지만 어쨌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빈 도화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3영역이다. 방법적인 것, 수단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확장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졌고요. 이 영역에서는 인프라 부분에서 결국은 자원봉사 그 중심에 있는 센터들이 조금 더 민간성과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영역은 제가 백지 도화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요, 사실은 이제 중앙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들 그 경계라는 것이, 제가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도요, 경계에 대한 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역할이 뭐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일까? 아니면 도에서는 이 역할까지 해줘야 되지 않아? 기초센터의 목소리든 또 해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저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자, 초록색을 보시면 아마 광역에서의 고유, 그죠? 실질적으로 위에 글자, 센터 글자와 같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마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모든 센터들이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범위나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기본계획의 실천 과제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연결 접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광역센터, 뭐 도센터 포함해서 광역센터에 제가 그 주황색으로 중앙센터와 광역센터의 공통 키워드가 조사 연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보면서 조사 연구 영역이 광역 도센터가 실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실행을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원봉사의 변화라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지역마다의 색깔들, 온도 차이가 다른데 그 부분이 좀 반영되어져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2차 워크숍까지 해서요,
어제 아마 서울센터에서도 2차 워크숍이 있었고요. 해서 전체 그 20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그 보조 연구원 포함해서 총 4분이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전국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중간 보고회 겸 이 워크숍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제가 좀 워드 크라우드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 회자는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가? 그리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그러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뭐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어서 오늘 대표로 이 자리에 왔지만요. 저와 함께 같이 발로 뛰어주신 분들 굳이 역할이 없으시면 제가 꼭 오셔야 된다고 모셨습니다. 그 우리 그 성공회대 조철민 연구원 박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아마 네 계시고요. 그리고 대구시 자목사센터 이인자 사목장님 어디 계셔요? 네. 그리고 그 부산 금정구 자목사센터의 곽돌주 국장님 계실 거예요. 네, 다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함께 하면서요. 저희가 8월까지 이 과제 끝내지만 과제가 뭐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제가 집계는 못했어요. 전체 이제 20번의 워크숍을 통해서요. 저희가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요 323명의 현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을 만났어요. 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을 제가 처음으로 만나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단어 클라우드 분석 아마 자료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지만요. 강점과 약점, 이것은 기관 내부에 그리고 수학 분석을 했는데요. 기회와 위협은 기관 외부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범위는 센터마다 조금 달랐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 그 행정 담당 공무원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졌고, 어느 지역에서는 광역센터에 모든 직원들이 포함되어졌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수학 분석을 해보니까요. 강점에서는 그 4개 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요. 제가 그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최다 빈도 단어는요. 부족이었어요. 뭐가 부족할까?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다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부족.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것은 필요하다, 무엇이? 네트워크.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요. 저도 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는 혼자서 센터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의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이냐, 네트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자료는 없지만요.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점과 약점에 대한 키워드들은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강점과 약점에서 많이 나왔던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많은 조직들, 센터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선임자들은 경력이 이제 자, 90년대 후반부터 자, 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그때부터 실제로 함께 해왔던 이제 관리자들, 그 사무국장님, 팀장님들 15년에서 거의 20년 경력이 되세요. 그리고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자는요, 경력이 제가 만났던 쪽은 일주일 됐던 분도 계셨어요. 일주일부터 보통 한 3년 이내. 그러니까 강점은요, 선임자의 노하우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강점이 나왔는데요. 약점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된 곳은요.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 격차가 너무 크다. 라는 내부에서는요 너무 크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좋은 노하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조금 더디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기회와 위협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이 많아. 너무 좋아.
그런데 위협이 무엇이냐?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중간 과정에서 이런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전략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중간 관리자에 대한 양성, 그죠? 내부 환경에서는요. 그러면 외부에서 중간 관리자를 영입해야 될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센터에서는 대부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내부에서 중간 관리자를 어떻게 빨리 양성하고 실제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직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부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네트워크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기관 간의 상호 신뢰, 트러스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네트워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조직은 안 돼. 신뢰보다는 불신이 너무 강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합 분석을 했던 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4차 기본 계획은 저희가 그 처음 연구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 FGA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과제가 너무 많다. 과제를 줄여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차 기본 계획에는요. 5대 영역에 37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줄이다 노력을 했으나 다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 줄이고 3개 영역에 33개의 과제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과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공동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사실은 다수결에 하다 보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 보시면요. 그 실제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과 사회적 위상 강화라는 것이 전체 중앙센터 연합 워크숍을 포함해서 총 19표 기준으로 해서 절반 이상의 그죠? 그 선정되었던 과제였고요. 그 다음 많았던 것이 생애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1영역과 3영역 연결되어지는 것이 홍보 쪽인데요. 캠페인 대한민국 캠페인과 홍보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과제로 도출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과제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고 이후에 어떤 과제들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제 중에서 중요 키워드로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이런 정책 과제들은요 사업으로 현실화시키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양한 어떤 홍보 방식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봉사활동도 있는데 그 수합 분석을 하면서 청소년 활동 줄어들었다는 우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고령화 MZ세대 참여가 부족하다.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럼 MZ세대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한다라는 센터보다는 그냥 문제다라고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센터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MZ세대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그 재미있는 요소, 재미 요소, 게임 요소들 조금 가지고 와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 방향으로 제가 향후에 이제 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많은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나왔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공급자 중심에 맞추며 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자원봉사자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를 파견했다면 이제는 자원봉사자 맞춤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령화된 자원봉사자를 그러면 그만두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 가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같이 드리면서 네. 제가 중간 보고 겸해서 오늘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온라인상으로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추후에 뭐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